오늘 이 혼합물의 분리까지 빨리 끝을 내고요. 틀린 거 오늘 싹 정리한 다음 주에는 2단원을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시험 범위가 1, 2단원일 가능성이 높은데 2단원도 암기예요. 왜 이렇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 1단원하고 2단원이 거의 외울 게 많기 때문에 빨랑 한번 돌고 계속 암기 할 거예요. 자, 우리 요 단원에서 물질의 특성을 배우고 있어. 우리가 배운 물질의 특성에 뭐가 있더라? 우리 배운 물질의 특성에 뭐 있는지 다 말해봐요. 밀도 배웠죠?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배웠죠? 용해도. 여기까지 다 물질의 특성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물질의 특성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게 준우 뭐가 있지? 준우 내가 뭐 질문했어? 뭐뭐 있다고 지금 얘기했어? 우리 물질의 특성 뭐 배웠다고 얘기해서 지금? 그러니까 색깔도 물질의 특성이 맞는데 지금까지 나온 답이 뭐냐고요. 준호 자꾸 멍 때릴래? 수업 시간에 이름 안 나오게 해. 밀도, 녹는 점, 끓는 점, 어는 점, 용해도, 그리고 색깔, 맛, 냄새도 물질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색깔, 맛, 냄새. 알겠어요? 요거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물질의 특성이 아닌 거 뭐 있어요? 아닌 거. 부피, 온도, 질량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거 물질의 특성이 아니었어요. 자,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면 섞여 있는 걸 분리할 수 있어요. 섞여 있는 걸 분리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걸 우리가 뭐라 불렀죠? 혼합물. 그럼 혼합물의 반대말 한 종류만 있다 그러면 순물질. 좋아요. 자, 우리 지금부터 섞여 있는 걸 분리해 볼 거예요. 혼합물을 분리해 볼 건데 첫 번째, 밀도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시를 한번 볼 거야. 우리 전에 그림에서요. 물에다가 계란을 넣으면 계란은 떠요? 가라앉아요? 원래 가라앉죠. 원래 계란은 가라앉아요. 내가 이거 뜨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떡하죠? 소금을 넣으면 물에 뭐가 변해서? 밀도가 변해서 소금을 넣으면 넣을수록 물의 밀도가 어떻게 돼요? 커져요. 그러면 나중에 넣다 보면 계란이 떠오르는 순간이 되잖아요. 자, 이걸 이용해서 신선한 계란하고 오래된 계란을 구분해 볼 거예요. 자, 이거 지금 소금물입니다. 소금물. 소금물을 적당하게 탄 후에 계란을 넣어요. 그랬더니 A는 가라앉고 B는 떴습니다. 자, 같은 계란인데 하나는 가라앉고 하나는 떴어요. 누가 신선한 달걀이게요? A가 신선한 거예요. 가라앉은 게 신선하고요. 오래된 달걀일수록 위로 뜨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소금물을 너무 진하게 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둘 다 떠요. 그렇다고 소금물을 너무 연하게 타면 둘 다 가라앉아요. 그러면 오래된 달걀과 신선한 달걀을 구분하려 할 때 소금물의 특징 어느 정도로 타야 돼요? 두 달걀의 중간 정도의 밀도로 타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두 달걀의 중간 정도 밀도를 가지고 있어야 오래된 거랑 신선한 거를 구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한 10% 정도 타면 돼요. 그래서 너무 진하게 타도 안 되고 너무 연하게 타도 안 되고. 자, 이때 두 달걀을 구분할 수 있는 소금물의 조건 1. 밀도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고 두 달걀의 중간. 그 다음 2. 또 하나의 특징이 필요해요. 밀도만 중간이면 될까요? 또 하나의 특징. 만약에 내가 설탕하고 소금이 섞여 있는데 이걸 분리하고 싶어요. 물에다 넣었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아니, 설탕과 소금을 섞어놨는데 분리하고 싶어. 물에다 넣었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왜 안 돼? 뭐라고요? 섞여요? 원래 녹아요. 두 물질이 다 물에 녹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두 계란을 소금물에 넣었는데 둘 다 소금물에 넣어서 녹아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내가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물질을 구별하려고 할 때 두 물질을 녹이는 용액을 쓰면 안 돼요. 밀도는 두 물질의 중간이어야 하고 물질을 녹이지
않는 액체를 써야 됩니다. 자, 다시. 내가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하나는 뜨고 하나는 가라앉게 해서 뭔가를 구분하고 싶어요. 이때 사용하는 액체의 특징! 사용할 수 있는 액체의 조건! 1. 액체는 두 물질의 중간 밀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액체가 두 물질을 녹이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이런 조건을 가지는 액체를 넣고 두 개의 물질을 구분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차를 이용해서 구분했어? 밀도차를 이용해서 구분했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 달걀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소금물에 넣어서 가라앉는 거랑 뜨는 걸 이용하는 예시가 또 있는데 벽시와 쭉정이 분리하기. 지금은 기계로 다 분리하지만 옛날에는 자 벼를 추수를 했어요. 이거를 추수하면요 안에 쌀이 꽉 찬 애도 있지만 껍데기만 남은 애도 있거든요. 껍데기만 남은 걸 쭉정이라 그래요. 그러면 쭉정이는 다 걸러내고 안에 쌀이 꽉 찬 좋은 벽시만 얻고 싶어요. 이럴 때 이걸 하나하나 골라낼 수 없으니까 얘네들을 소금물에 쫙 넣어요. 그러면 꽉 찬 벽시는 뜰까요? 가라앉을까요? 속이 꽉 찬 애는? 꽉 찬 애가 떠요? 아니 생각을 해봐. 속이 꽉 찬 애하고 껍데기만 남은 애가 있어. 소금물에 넣었어. 누가 뜨겠어 상식적으로. 껍데기만 남은 애가 뜨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아니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다시 소금물에 넣어서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어떤 물질을 분류하려고 할 때 가라앉는 애는 밀도가 큰 애예요? 작은 애예요? 밀도가 큰 애죠. 밀도가 큰 애는 무거운 거야? 가벼운 거야? 무거운 애가 가라앉는 거잖아요. 속에 벽시가 꽉 찬 애하고 껍데기만 있는 애하고 소금물에 넣으면 누가 가라앉아? 꽉 찬 게 당연히 가라앉죠. 왜? 꽉 찬 게 뭐가 크니까? 밀도가 크니까. 위에 뜨는 건 누구만 떠요? 껍데기만 있는 쭉정이만 뜬단 말이에요. 좋은 벽시 분리할 때도 이런 똑같은 방법을 쓴다고요. 신선한 달걀과 오래된 달걀 분리할 때도 소금물을 이용하고 좋은 벽시와 쭉정이 분리할 때도 소금물을 이용하는데 항상 누가 가라앉는 거야? 좋은 게 가라앉는 거야. 왜? 걔네가 안이 꽉 차서 무거우니까. 밀도가 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 또 밀도차를 이용해서 물질을 분리하는 예시. 여러분 사금채취라고 있어요. 사금채취. 사금이 뭐예요? 금인데 어디에 있는 금이에요? 아 맞아요. 강이나 강바닥 같은데 모래 알갱이 사이사이에 금 알갱이들이 섞여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모래는 빼고 금만 쏙쏙 얻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얇은 쟁반 같은 걸 갖고 와요. 그래갖고 강바닥에 있는 모래를 훅 퍼요. 푼 다음에 강물에다가 얘를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흔들면 물이 막 흐르면서 그 중에 누구는 쓸려 내려가냐면 모래만 쓸려 내려가고 나중에 보면 쟁반에 금 알갱이만 남아있어요. 자, 여기서 문제. 모래와 금 중에 누가 밀도가 큰 걸까요? 그렇죠. 금이 밀도가 커서 밀도가 작은 모래는 물과 함께 흘려나가고 밀도 같은 큰 금만 쟁반에 남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사금채취 대표적인 밀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인데 누가 밀도가 크고 작은지까지 여러분 다 구분하셔야 돼요. 금하고 모래 중에 누가 밀도가 커서 금이 밀도가 커서 모래는 물에 쓸려가고 금 알갱이만 남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 중에 혈액 분리가 있어요. 피를 뽑아요. 그런 다음에 시험관에다 이렇게 넣고 피가 원래 빨갛잖아요. 색깔이 이렇게 빨갛잖아요. 전체적으로. 시험관에다 넣고 뚜껑을 닫은 다음 기계에다가 딱 넣고 나서 스위치를 돌리면 이 기계가 막 돌아가요. 원심 분리기라고 하는 기계가 있어요. 빠른 속도로 막 돌리다가 얘를 이제 끄집어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전체적으로 빨간색이던 피가 나눠져요. 아래층은 빨갛고 위층은 여기 제가 색깔이 없어서 위층은 노란 물만 남아요. 아래층은 빨강. 자, 이게 가라앉은 아래층과 위에 뜬 층 둘 중에 누가 밀도가 크네? 밑에 빨간 놈이 밀도가 크네. 우리 피 속에
무거운 물질만 밑에 가라앉고 가벼운 성분이 위로 뜨는 거예요. 혈액을 분리할 때도 이렇게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합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혈액 분리도 대표적인 밀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고, 그 다음 또 밀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를 할 때 재활용 쓰레기 분리할 때 재활용 쓰레기를 공장에서 분리해요. 근데 예를 들어 스티로폼이 있고, 스타이로폼이라고 나와요. 우리 책에는 스타이로폼 하고, 예를 들어 유리병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스타이로폼이랑 유리병이 막 섞여 있어요. 재활용 쓰레기에. 그러면 얘네들을 갖다가 강한 바람을 막 선풍기 같은 걸로 막 강한 바람을 불어줘요. 그럼 누가 멀리 날아가고, 스타이로폼은 저 멀리 날아가고 유리병 여기 남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다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밀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지금 여기까지 한 밀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는 대부분 이제 고체, 무거운 건 가라앉고 가벼운 건 뜨는 성질을 이용했다면,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고 싶어요. 자, 물하고 식용유 섞었습니다. 누가 위로 뜨죠? 식용유가 위로 떠요. 그 이유는 식용유가 물보다 밀도가 작아서 뜨는 거겠죠? 내가 이 물하고 식용유를 분리하고 싶어요. 자, 이럴 때 양이 적으면 스포이드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물과 식용유를 이렇게 섞어놨는데 양이 얼마 안 돼. 그래서 밑에 층이 물이 이렇게 가라앉았고 위에 식용유가 떠 있어요. 그러면 스포이드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스포이드 알죠? 위에 고무 손잡이 이렇게 달린 거, 위에 것만 살짝 덜어내서 옮기는 방법이 있으나, 양이 많으면 이게 너무 오래 걸려요. 여러분 옮겨야 되니까. 그럴 때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요 밑에 꼭지가 달렸어요. 그래서 얘를 돌리면 잠기고 반대로 돌리면 열려서 밑에 있는 액체가 쪼로록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잠궈서 안 나오게 하거나 할 수 있는 도구예요. 위에는 뚜껑이 달려 있는데, 요 지금 물과 식용유의 혼합물이라고 쳤을 때 이 A와 B, 지금 둘이 안 섞였죠? 밀도가 다른 액체라는 뜻이죠? 자, 얘네들을 비커에 담아서 요 위에 뚜껑을 열고 집어넣어요. 그런 다음 뚜껑을 닫고 한번 막 흔들어줘요. 흔들고 여기에 꽂아서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다시 분리가 돼요. 밀도가 큰 애는 밑으로 가라앉고 작은 애는 위로 올라오고. 그런 다음 이제 밑에 지금 보시면 비커를 받쳐놨어요. 비커 받쳐놓고 꼭지를 돌려서 콕을 열 거예요. 꼭지를 돌리면, 자, A, B 둘 중에 누가 흘러나올까? B가 흘러나오겠죠? 밑에 있는 애가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쟤를 열면. 그럼 밑에 있는 애가 쫄쫄쫄쫄쫄 흘러나오다가 거의 다 나와서 이제 A하고 B의 여기 경계면이 올 쯤 얼른 잠궈요. 왜냐면 이게 내가 이걸 콕을 열어가지고 B가 쫄쫄쫄쫄 나오다가 A와 B가 딱 나눠지는 그 순간 정확하게 잠궈서 A와 B를 완벽하게 한 방에 분리해낼 자신이 있어요? 그렇게 하기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쫄쫄쫄쫄쫄 나오다가 한 요 정도 요 경계면이 왔다 쳤을 때 얼른 잠그고 비커를 원래 바꿔야 돼요. 비커를 바꿔서 요 경계면 부분만 따로 받은 다음 나머지 A만 남으면, 아, 완전히 B와 A가 다 나갔다. 그래서 여기 A만 남았다. A만 남았다 치면 이제 뚜껑 열고 A만 다른 비커에 부으면 돼요. 그래서 요 둘이 붙어있는 경계면 부분, 요 위아래만 살짝 다른 데에 받는 거예요. 왜냐면 저기는 완벽하게 분리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여튼 이런 식으로 액체 혼합물인데 양이 많을 때 여기 담아가지고 콕을 열어서 밑에 놈 분리해내는 이러한 도구. 자, 요 도구의 이름은 한번 써봅시다. 분별 깔때기라고 부릅니다. 분별 깔때기. 여러분 이거 쓰실 때 깔때기 아니고요. 글씨 틀리지 마세요. 분별 깔때기예요. 분별 깔때기. 그리고 이 분별 깔때기 쓸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이 밑에 놈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나오게 안 나오게 하잖아요. 수도꼭지처럼. 얘를 열어서 B를 받을 때 이 뚜껑 보세요. 지금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열려 있어요. 이게 뚜껑이 닫혀 있는 상태로 얘를 열면요, 밑에 놈이 안 나와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이 빨대로 음료수를 마실 때 막 톡톡톡 빨아먹다가 혓바닥으로 빨대 윗부분을 이렇게 막아봐요. 그러면 빨대 안에 있는 음료수가 밑으로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이거 몰라요? 내가
빨대로 음료수를 빨아먹어요. 지금 빨대 안에 음료수가 꽉 차 있는 상태예요. 내가 쪽쪽 빨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빨고 있어요. 입으로. 그러다가 혀로 여기 이렇게 막아요. 윗부분을. 그럼 이 안에 있는 음료수 밑으로 빠지게요? 안 빠지게요? 안 빠져요. 이거 뭔지 알아요? 위가 막혀 있으면 안에 들어있는 액체가 안 나와요. 왜?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액체가 밖으로 나오는 이유는요. 밖에 있는 공기의 압력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위가 막혀 있으면 공기가 눌러주지 못해서 얘가 안 나와. 그래서 만약에 이 뚜껑이 닫혀 있잖아요. 뚜껑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걸 돌려도 비가 안 나와요. 뚜껑을 열어놔야 위에 있는 공기가 눌러주는 힘에 의해서 얘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 콕을 열어서 액체를 닫을 때는 위에 있는 뚜껑을 여시는 거예요. 여튼 이 도구의 이름은 분별 깔때기고 지금 그림을 보시면 A와 B의 밀도 누가 밀도가 큰 놈이야? 아니 그림을 봐. A와 B 중에 누가 밀도가 큰 놈이야? 오늘 학생 왜 이럴까? B가 밀도가 큰 놈이죠. 왜? 밑에 깔렸잖아요. 밑에 깔려있는 애가 밀도가 큰 애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면 밀도가 큰 놈이 먼저 분리되는 겁니까? 작은 놈이 먼저 분리되는 겁니까? 큰 놈이 먼저 분리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양이 얼마 안 돼서 내가 그냥 스포이드로 분리해야지? 스포이드로 분리할 때는 밀도가 큰 게 먼저 나와? 작은 게 먼저 나와? 작은 게 먼저 나오는 거죠. 스포이드로 분리할 때는 위층을 내가 덜어낼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밀도가 작은 거부터 분리되지만 분별 깔때기를 이용할 때는 밑에 층부터 나오잖아요. 밀도가 큰 애부터 분리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섞이지 않으면서 밀도가 다른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분별 깔때기라는 걸 써요. 두 액체의 무슨 차이를 이용한 도구? 밀도 차이를 이용한 도구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걸 이용하는 얘 누구하고 누구가 섞여 있을 때? 물하고 식용유 같은 거 섞여 있을 때. 당연히 둘 중에 누가 밀도가 크냐? 물 쪽이 밀도가 커요. 제가 밀도는 이렇게 부등호로 밑에다 표시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예시가 많이 나오냐면 간장과 참기름이 섞여 있을 때. 여러분 상식적으로 간장하고 참기름 중에 누가 밀도가 크겠어요? 간장이 밀도가 커요. 간장은 물에다가 뭘 탄 거고 참기름은 말 그대로 기름이기 때문에 간장의 밀도가 커요. 그럼 얘네들을 섞어놓으면 당연히 간장이 밑에 깔리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우리 이런 거 잘 나와요. 물과 에테르라는 애가 있어요. 물과 에테르. 얘네들도 안 섞이거든요. 누가 밀도가 크냐? 물이 밀도가 커서 물이 밑에 깔려요. 물이 액체 중에 되게 밀도가 큰 편이에요. 그래서 물은 웬만한 애들이랑 섞어도 다 밑에 깔려요, 대부분. 근데 딱 하나. 물보다 밀도가 큰 액체가 여러분 시험에 딱 하나 나와요. 물하고 사염화탄소라는 애가 있어요. 사염화탄소. 얘도 액체인데 얘는 거의 유일하게 물보다 밀도가 커서 둘이 섞으면 사염화탄소가 밑에 깔려요. 그래서 대부분은 물이 더 밀도가 커서 물이 밑에 깔리는데 사염화탄소라는 쟤는 물보다 밀도가 커서 쟤는 물 밑에 깔린다. 요 정도는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얘하고 섞었을 때 누가 밑에 오는가 요거 잘 물어봐요. 이건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암기하셔야 되고 어쨌든 이런 거 분리할 때 분별 깔때기라는 도구를 써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자, 그 다음 끓는 점차를 이용한 분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물하고 에탄올이 섞인 거예요.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는 게 분리하고 싶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물하고 에탄올은 밀도가 같게요, 다르게요? 달라요. 그럼 밀도가 다르니까 밀도 차이로도 분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밀도가 다른데 왜 밀도 차이로 분리가 안 돼요? 너무 밀도가 비슷해서 no. 아니에요. 자, 제가 힌트를 드리죠. 물과 식용유는 밀도가 달라서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죠? 근데 물과 에탄올은 밀도가 다르지만 분별 깔때기로 분리가 안 되거든요.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이 뭐냐면 소주예요. 소주. 자, 왜 소주 안에 있는 물과 에탄올이 분별 깔때기로 분리가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색이 비슷해서일까요? 소주 안에 물과 에탄올이 알코올이에요, 여러분. 소주 안에 물과 알코올이 색깔이 비슷해서 분별 깔때기로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 섞여서요. 여러분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밀도만 다르다고 분별 깔때기로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밀도가 다르면서 어때야 돼요? 안 섞여야 분별 깔때기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밀도가 다르면서 안 섞여야 분별 깔때기로 분리가 되는 거고요. 물과 에탄올은 밀도가 다르지만 어때? 잘 섞이니까 분별 깔때기로 분리가 안 돼요. 이해했어요? 그럼 얘네는 밀도는 다르지만 섞여 있기 때문에 분별 깔때기는 안 됩니다. 그럼 얘네는 뭘 이용해야 될까요? 얘네는 밀도도 다르지만 끓는 점이 달라요. 물에 끓는 점이 몇 도죠? 100도. 에탄올 끓는 점이 몇 도 되면요? 78도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섞어놨어요. 끓여요. 둘 중에 누가 먼저 끓어요? 에탄올이 먼저 끓어요. 여기서 말하는 끓는다. 끓는다는 것은 뭐에서 뭐로 변한다? 액체에서 기체로 변한다. 좋습니다. 자, 에탄올이 이 안에 들어있는 에탄올이 먼저 막 끓어서 기체로 변해갖고 기체 에탄올이 돼서 여기에 꽉 차요. 지금 여기에 관 연결해 놓은 거 보이죠? 이 기체 에탄올이 막 움직여갖고 관을 통해서 나와서 이 시험관에 모이게 돼요. 근데 나올 때는 기체였지만 지금 여기 찬물에 담아놨죠? 뜨거운 기체 에탄올이 찬물에 닿으면 다시 뭘로 변하게 해요? 도로 액체 에탄올로 변해서 여기에 액체 에탄올이 이렇게 모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액체 에탄올이 다 끓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온도가 다시 올라가다가 100도에 도달하면 두 번째엔 누가 끓어요? 물이 끓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물과 에탄올을 이렇게 분리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걸 그래프로 표현한다면 처음에 끓이면 뜨거워지다가 몇 도에서 누가 먼저 끓어? 78도에서 에탄올이 먼저 끓어요. 그럼 78도에서 온도가 어때?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자, 근데 우리 혼합물은 끓일 때 온도가 계속 일정했던가? 소금물에 끓는 그래프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소금물은 끓으면서도 온도가 계속 올라갔었던 거 기억해요? 얘도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에탄올만 끓였으면 여기서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지만 물이 섞여 있는 바람에 사실 일정하게는 안 되고요. 끓으면서도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에탄올이 이제 주로 끓어 나와요. 기체가 돼서. 그러다가 에탄올 다 끓어 나오면 온도가 다시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몇 도까지? 100도까지. 100도가 되면 이제 물이 끓겠죠? 여기는 이미 에탄올 다 끓어 나가고 물만 남았기 때문에 진짜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러면 봐봐요. A, B, C, D 구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로 에탄올이 끓어 나오는 구간은 어디? B죠. 근데 B 구간에서는 에탄올만 끓어 나온다. OX. XX. 이게 B 구간에서 100% 에탄올만 사실 나오진 않아요. 누구도 조금씩 같이 나오게요. 수증기도 사실 조금씩 나오긴 해요. 물이 100도에서 끓지만 100도가 안 된다고 해서 수증기로 안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이러한 상온에서도 물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기체가 돼서 증발이 되는데, 그죠? 100도에서 부글부글부글 끓는 거지 100도가 아닌 데서도 기체로 조금씩 변할 수는 있어요, 사실. 그래서 B 구간에서 100% 에탄올은 아니에요. 사실은 물이 쬐끔은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 주로 에탄올이 끓어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로 에탄올이 끓어 나오고 D 구간에서는 정말 물만 끓어 나오는 거죠. D는 온도가 일정한 걸로 봐서 진짜로 물만 남아있다고 보셔야 돼요. 이해하였습니까? 자, 그 다음 기체 상태의 에탄올이 막 끓어서 나오다가 요 시험관에 오면 다시 액체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안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의 이름 좀 말해볼까요? 기체 에탄올이 액체로 변하고 있네요.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기체에서 액체로, 기체에서 액체로, 기체에서 액체로. 기화예요? 액화죠, 액화. 기화는 액에서 기로 가는 거고요. 얘는 기가 다시 액으로 오는 거잖아요. 요 시험관 안에서는 에탄올이 액화되어 다시 액체가 되어 모이는 것이고요. 요 플라스크 안에서는 액체였던 에탄올이 기체가 되니까 여기서 기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섞여 있을 때 끓는 점이 다르니까 끓는 점을 이용해서 두 개를 분리했어요. 아까 전에 이거는 어떤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여 분리하는 도구였어요?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도구였죠. 이렇게 끓이는 건 무슨 차이를 이용하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이러한 방법,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증류라고 부릅니다.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물질을 분리할 때 증류. 자, 증류를 사용하려면 어떤 물질들이 섞여 있어야 되냐? 일단 증류를 이용해서 분리하려면 끓는 점이 달라야 돼요. 그리고 차이가 많이 날수록 좋아요. 사실은 끓는 점이 되게 비슷하면 정신들 차려요. 끓는 점이 되게 비슷하면 구분이 어렵습니다. 끓는 점이 좀 차이가 많이 날수록 좋고요. 그 다음 두 액체 혼합물이 잘 섞여야 돼, 안 섞여야 돼? 안 섞이면 분별 깔때기로 하면 되지 뭐하러 증류를 합니까? 그죠? 증류할 때는 두 액체가 잘 섞여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했죠? 자, 그리고 증류하면요, 끓는 점이 높은 애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낮은 애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낮은 애가 먼저 끓어서 분리가 되는 거죠. 아까 밀도 차이를 이용하여 분리할 때는 분별 깔때기 쓸 때 밀도가 큰 애부터 나왔어요? 작은 애부터 나왔어요? 분별 깔때기 쓸 때는 밀도가 큰 애부터 나왔죠? 밑에 깔린 애가 밀도가 큰 애잖아요. 서준 이해 안 돼? 밑에 놈이 밀도가 커요. 분별 깔때기 쓰면 여기 콕을 열면 밀도가 큰 애부터 먼저 나오는 거였죠. 근데 증류는 끓는 점이 높은 애부터 나오는 거예요? 낮은 애부터 나오는 거예요? 낮은 애부터 나오는 거예요. 구분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끓는 점이 낮은 물질부터 분리되어 나온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안에 이 그림이 보이나 모르겠네. 안에 동글동글한 구슬 같은 게 지금 들어있어요. 이거를 끓임쪽이라고 하는데 이 동글동글한 구슬, 끓임쪽은 왜 넣은 것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친구들이 오답으로 뭘 쓰냐? 잘 끓으라고 넣었다. 이렇게 쓰는데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이 끓임쪽의 역할은 뭐냐면요, 이 실험 도구들 있죠. 플라스크나 비커나 이런 애들을 이제 대부분 유리로 만들잖아요. 근데 이런 실험 도구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쓰는 뚝배기나 냄비 같은 애들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아주 미세한 구멍들이 많이 뚫려 있어서 안에서 공기들이 이렇게 순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다가 이제 끓는 점에 도달하면 애가 끓어가지고 요리를 하는 건데, 이 실험 도구들은요, 그 미세한 구멍이 없어요. 공기 구멍이.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지금 물이랑 에탄올을 섞어놨잖아요. 그리고 가열을 하면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온도가 올라가다가 갑자기 100도에 빡 도달을 해갖고 얘가 갑자기 불을 끌어올라요. 그러니까 천천히 끓는 게 아니라 갑자기 한 방에 끓어오르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얘가 한 방에 빵 끓는 순간 끓어서 넘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끓임 쪽은 공기가 잘 순환하도록 해서 끓어 넘치는 걸, 정신! 끓어 넘치는 걸 방지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끓임 쪽은 그래서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갑자기 끓어 넘치는 것을 방지한다. 갑자기 끓어서 넘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넣어주는 도구예요. 알겠죠?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끓임 쪽은 잘 끓으라고 넣는 게 아닙니다. 끓어 넘치지 말라고 넣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 하나 조심하시고, 그 다음 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여 분리하는 예, 이거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정말 달달라 외워두셔야 돼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예시가 몇 개 없어요. 시험에 100% 나오거든요.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소금물에서, 아니면 바닷물, 이렇게 쓸까요? 바닷물에서 식수업기가 있어요. 바닷물에서 식수업기. 예를 들어 무인도에 떨어졌다 이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요. 바닷물은 먹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바닷물은 여러 가지 소금이나 이런 게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순수한 물만 쏙 뽑아내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솥에다가 뚜껑 같은 거를, 소뚜껑을 뒤집어 놓고 소뚜껑에는 찬물을 담아놔요. 여기 지금 찬물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바닷물을 이 안에다 넣은 다음 가열을 해요. 여러분, 바닷물은 순물질이 아니죠. 혼합물이에요. 물이랑 여러 가지 소금 같은 게 섞여 있으니까. 자, 가열하면 이 중에 누구만 끓게 해요? 물만 끓어요. 소금은 끓는 점이 되게 높기 때문에 물만 끓어요. 그럼 이 안에서 물만 끓어가지고 수증기가 돼서 나와요.
그러다가 이 수증기가 된 물이 소뚜껑을 만나면 소뚜껑이 차가우니까 차가워 도로 액체가 돼서 이렇게 모이거든요. 요 액체가 된 물을 이 위에 물그릇 같은 걸 이렇게 하나 올려서 여기서 똑똑똑 액체가 된 물이 떨어지게 해서 여기 받아요. 그러면 얘는 순수한 물이 나와요. 이건 먹어도 돼요. 만약에 가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땅을 파요. 땅을 파가지고 그 위에 비닐 같은 걸 이렇게 돌에 고정시켜서 얹은 다음에 비닐에다가 차가운 물을 담가 놓으면, 그리고 바닷물 같은 걸 이 밑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물만 증발했다가 찬물에 닿으면 얘가 차가우니까 다시 액체가 돼서 이 밑에 그릇에다가 똑똑똑 떨어지게 순수한 물만 모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건 물하고 소금이 섞여 있을 때 가열하면 누구만 끓어? 물만 끓어서 기체가 되었다가 기체가 된 물이 다시 차가운 뚜껑을 만나면 뭐가 돼? 다시 액체가 되어서 모이면 얘는 순수한 물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지금 소금물, 즉 바닷물 안에 무슨 차이를 이용한 거예요? 바닷물 안에 섞여 있는 물질들의 무슨 차이? 밀도 차이를 이용한 거예요. 지금 이게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거예요. 물하고 소금 중에 누가 끓는 점이 낮은? 물이 끓는 점이 낮아서 먼저 끓은 걸 얘만 기체로 만들어서 지금 분리해낸 거지. 이해했어? 이해했어요? 이거 끓는 점 차이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바닷물에서 식수 얻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탁주에서 청주 얻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탁주는 막걸리 같은 거예요. 막걸리는 색이 하얗죠? 이 막걸리는 알코올 안에 여러 가지, 막걸리 뭘로 만들어요? 곡식, 쌀 같은 걸로 발효시켜 만들어요. 그래서 막걸리가 색깔이 뿌연 이유가 안에 쌀가루 같은 게 막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럼 이 안에서 내가 알코올 성분만 쏙 빼가지고 소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막걸리 안에 있는 알코올 성분만 쏙 빼서 소주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 똑같아요. 방법은. 자, 여기에 막걸리를 넣어요. 끓여요. 그럼 그 안에 누구만 끓어 나오게 해요? 알코올, 에탄올만. 에탄올이 끓는 점이 낫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코올만 이 안에서 끓어가지고 기체가 돼서 나다가 이 알코올이 차가운 뚜껑을 만나면 다시 뭘로 바뀌어요? 액체 알코올로 바뀌면서 이 그릇에 액체 알코올이 똑똑똑똑 모이면 얘는 순수한 알코올, 소주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술 안에서 누구만 끓여놨어요, 지금? 알코올, 에탄올만 끓게 했죠. 왜? 걔가 끓는 점이 제일 낮으니까. 그래서 끓는 점이 제일 낮은 애가 끓어 나왔다가 다시 액체가 된 걸 모으면 순수한 알코올만 모을 수 있다 이거죠. 이런 게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증류야.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뒤쪽으로 가봅시다. 증류탑. 자,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 증류는 물질의 어떤 특성을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이다? 뭐라고? 자,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특성 중에, 그죠? 잘 섞인다는 특성은 없어요. 그냥 이 방법을 이용하여 분류하려고 할 때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그러면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할 땐 잘 섞이는 걸 분리할 때 쓴다라는 거가 조건인 거지, 잘 섞인다는 게 물질의 특성은 아니지, 그죠? 증류는 어떤 물질의 특성을 이용한 분리 방법이나 하면 끓는 점, 여러분, 물질의 특성을 물어보면 밀도,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 용해도 중에서 나와야죠. 그죠? 어떤 물질의 특성을 이용한 분류 방법이냐? 끓는 점 차이를,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 다시. 이렇게 그림을 해놓고, 자, 이게 어떤 물질의 특성을 이용한 분류 방법이냐 하면 밀도 차이를 이용한 분류 방법, 이렇게 쓰시는 거고. 이해돼? 밀도가 물질의 특성이잖아요. 얘는 어떠한 물질의 특성을 이용한 분류 방법이냐 하면 끓는 점이라고 대답하시지만, 단지 이 방법을 이용하려면 조건이 두 개가 안 섞인다는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고, 이 방법을 이용하려면 두 개가 섞여 있다는 조건이 있어야 될 뿐이지, 안 섞인다 섞인다는 물질의 특성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어떤 물질의 특성을 이용한 방법이냐? 준호야, 어떤 물질의 특성을 이용한 방법이냐? 라고 하면 밀도,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 용해도 중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그러면 증류라는 것은 어떤 물질의 특성을 이용한 방법이다?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방법인데, 증류탑은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이게 원유를 분리할 때 쓰는 거예요. 원유가 뭐야? 석유인데 땅에서 석유를 뽑잖아요. 석유를 땅에서 뽑자마자 그거 바로 쓸 수 있나요? 그거 바로 자동차에 넣으면 차가 가나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가열을 해야 되죠? 뭐라고? 아니요. 얘는 애초부터 액체로 나오는 거니까 녹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왜 바로 쓸 수 없나요? 땅에서 나온 원유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석유가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용도에 따라 다 분리를 해야 쓸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원유라고 하는 것을, 증류탑이라고 하는 이 장치가 되게 커요. 막 건물 2, 3층 정도 높이 사이즈 정도 되거든요. 이 밑에다가 여기다가 원유를 넣어주고 끓여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여러 종류의 석유가 끓는 점 차이에 따라서 끓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끓어서 기체가 되는 애는 이 사이사이를 쭉 타고 여기 끝까지 가요. 그래서 가장 먼저 기체가 되는 애는 A에서 끓어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끓는 애는 B에서 나와요. 세 번째로 끓는 애는 C에서, 그 다음 D에서. 지금 A 쪽으로 갈수록 끓는 점이 높은 애가 나오는 거예요? 낮은 애가 나오는 거예요? 낮은 애가 먼저 나오는 거야? 나중에 나오는 거야? 먼저. A 쪽에서 나오는 A일수록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나오는 거고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끓는 점이 가장 높은 물질은 지금 A, B, C, D, E 중에 누군 거예요? 2인 거예요. 얘가 끓는 점이 가장 높은 물질.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나중에 나와요? 아니라니까요. 끓는 점이 가장 낮은 애가 제일 위에서 먼저 나오는 거예요. 얘는 끓는 점이 제일 높은 애가 제일 아래에서 나중에 나오는 겁니다. E가 제일 끓는 점이 높고요. 끓는 점이 가장 낮은 게 A. 얘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낮은 거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 끓는 점 낮은 애가 제일 먼저 끓잖아요. 이해했습니까? 자, 이름을 이거 다 학교에서 알려주시면 다 외워야 되는데, 제일 위에서 나오는 A, 제일 먼저 끓어 나오는 애 있잖아요. 얘는 이름이, 얘는 가스인데요. 석유가스예요. 석유가스. 그 다음 B는 석유가스, 그 다음에 나프타라고도 하고요. 휘발유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휘발유로 외우셔도 돼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석유가스, 나프타, 그 다음이 등유, 경유, 중유 되겠습니다. 외우실 때 등경중, 등경중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맨 위에서는 석유가스부터 나오고요. 제가 제일 먼저 끓고요. 그 다음에 휘발유, 그 다음에 등유, 경유, 중유. 이 밑에 기호는 안 붙어 있지만 마지막 바닥에 찌꺼기로 남는 애가 아스팔트예요. 땅에다가 까는 거 있죠? 이렇게 남아요. 안 쓰시고 뭐 하세요? 이거 다 외우셔야 되는데. 제일 위에서부터 석유가스, 그 다음에 휘발유, 그 다음에 등유, 경유, 중유 순서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름 다 썼고요. 이거 지금 어떤 차이를 이용해서 얘네들 분리한 거다?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한 거다. 지금 몇 번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로 분류한 건지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는 끓는 점 차이로 분류한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에는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을 한번 해볼 건데, 용해도 차를 이용한 분리는 사실 자지 마요. 진짜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는 잘 보셔야 돼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일단 앞에서 배웠던 녹인 다음에 온도 낮춰서 석출되는 걸 이용하는 예시가 있어요. 이걸 이용하는 경우인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염화나트륨과 붕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물질이 누구야?
붕산이죠. 얘는 온도가 변하면 용해도가 쭉쭉쭉쭉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저 염화나트륨이라는 애는 온도가 변해도 용해도가 되게 많이 변하진 않죠. 요 염화나트륨과 붕산이라는 애가 섞여 있는 거예요. 자, 붕산도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하얀 가루, 염화나트륨도 소금이니까 하얀 가루 두 개가 섞여 있으면 분리가 잘 안 돼요. 얘네들을 분리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뜨거운 물에다가 염화나트륨과 붕산을 집어넣어서 싸그리 다 녹여요. 일단 처음에는 둘 다 싹 녹이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는 둘 다 잘 녹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일단 둘 다 싸그리 녹이고 온도를 빡 낮춰요. 둘 중에 누가 먼저 석출되어 나오게 해요? 염화나트륨일까요? 붕산일까요? 붕산이 석출되어 나오는 거예요. 보통 어떤 애가 석출이 잘 돼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애가 석출이 잘 되잖아요. 일단 뜨거운 물엔 싹 다 잘 녹아요. 뜨거운 물에는 다 용해도가 크니까. 녹인 다음 온도를 빡 낮추면 염화나트륨은 잘 안 나오고 붕산만 석출되어 나오니 순수한 붕산만 얻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했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을 때 일단 뜨거운 물에 싸그리 녹여. 그리고 온도를 빡 낮추면 그중에 내가 원하는 것만 싹 석출되어 나와서 분리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이런 방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재결정이라고요. 재결정. 다시 재결정은 무슨 차이를 이용한 분리?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야. 재결정할 때 어떻게 해? 일단 뜨거운 물에 섞인 거 다 녹여. 싸그리 처음엔 녹인 후 온도를 빡 낮추면 둘 중에 용해도 차이가 큰 애만 석출되어 나와서 순수한 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재결정은 보통 순수한 물질을 얻는다. 혹은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하나만 석출시켜서 쏙 얻어내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불순물로 보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여 순수한 물질을 얻고 싶을 때 이 재결정이란 방법을 많이 써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재결정을 이용하는 여러분 여기는 예시들을 뒤죽박죽 섞어놓고 물어봐요. 이건 끓는 점차를 이용한 거냐, 이거는 용해도차를 이용한 거냐, 밀도차를 이용한 거냐. 여긴 예시가 중요합니다. 싸그리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이용하는 예시 천일염에서 순수한 소금 얻기가 있어요. 요 순수한 소금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정제염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보통 소금을 어디서 얻냐? 바닷물 증발시켜서 남는 걸 소금으로 쓰거든요. 근데 바닷물 증발시켜서 이렇게 남은 알갱이가 순수한 소금일까요? 그 안에 순수한 염화나트륨만 있을까요? 사실은 그 안에 소금 말고 다른 물질들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바닷물 증발시켜서 얻은 그 소금을 천일염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는 순수한 소금 말고 다른 것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는 나 다른 거 다 빼고 진짜 순수하게 싹 소금만 얻어내고 싶어. 그럴 때 일단 이 천일염을 뜨거운 물에 싸그리 녹여요. 그리고 나서 온도를 빡 낮추면 순수한 소금만 석출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할 때 재결정 쓰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아까 전에 바닷물에서 식수 얻는 거랑은 좀 달라요. 바닷물에서 식수 얻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바닷물을 끓여요. 그럼 그 안에서 누구만 끓었어요? 물만 끓어서 그 수증기를 싹 모았고 다시 순수한 물로 얻었잖아요. 이거는 무슨 차이를 이용한 분류야? 다시. 자, 소금과 물이 섞여 있는 바닷물을 가열했더니 물만 끓었어. 여러분 내가 아까부터 계속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거는 어떤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는 분리냐라고 물어보면 답이 어디서 나와야 돼? 물질의 특성 중에 나와야죠. 우리 물질의 특성이라고 꼴랑 5개밖에 안 배웠는데 밀도,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용해도 이 중에 답이 나와야 되는 거지. 다른 답이 나오면 안 돼요. 다시, 이 방법이 어떤 물질의 특성을 이용한 거냐라고 물어보면 밀도,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용해도 중에 답이 나와야 돼요. 알겠어요? 자, 바닷물에서 식수를 얻을 때는 끓여서 누구만 끓어 나오는 걸 분리해냈어. 물만 끓어 나오는 걸 분리했죠. 자, 이때 얘는 어떤 물질의 특성을 이용한 분리 방법이야?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분리 방법이죠. 내가 지금 물질의 특성이라고 정확하게 꼭 집어 말했잖아. 그럼 답도 물질의 특성 중에 나와야지. 왜 자꾸 이상한 답이 나오는 거야? 바닷물에서 식수 얻기는 어떤 물질의 특성을 이용한 분리 방법? 끓는 점, 끓는 점. 알겠습니까? 이 방법의 이름은 증류. 이름을 물어보면 증류. 어떤 물질의 특성을 이용한 거냐 그러면 끓는 점.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이 천일염에서 순수한 소금은 지금 끓였어 얘를? 아니잖아요. 천일염을 어떻게 했어요? 뜨거운 물에 싸그리 녹여요. 그런 다음 어떻게 해요? 냉각시켜요. 그럼 이 중에 누구만 석출돼 나와요? 순수한 소금만 석출돼 나와요. 자, 이 방법은 어떤 물질의 특성을 이용한 거? 녹는 점이요? 다시 뜨거운 물에 싹 녹였다가 냉각시켰더니 얘만 석출됐어.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거죠. 용해도 차이 맞죠? 어떤 물질의 특성을 이용한 거?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거. 여러분 아까 바닷물에서 식수 얻는 거랑 뭐가 다른지 생각해봐. 얘는 끓여서 액체인 걸 기체로 만들어서 분리해냈고 얘는 녹였다가 석출시켰잖아요. 두 개가 다른 거예요 지금. 끓여서 액체인 걸 기체로 만들어 분리했으면 끓는 점 차를 이용한 거고 녹여서 석출을 시켰으면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거고. 구분하겠어? 다른 거예요. 뜨거운 물에 일단 싹 녹인 다음 어떻게 해? 온도를 낮춰. 그러면 원하는 것만 석출돼 나와. 어떤 물질의 특성을 이용한 거? 용해도를 이용한 거. 다시 어떤 물질의 특성을 이용한 거? 용해도를 이용한 거. 이 분리 방법의 이름은? 증류는 아까 끓는 점 이용한 게 증류고요. 얘는 자 봐봐. 어떤 물질의 특성을 이용했냐 그러면 용해도. 이 분리 방법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재결정. 여러분 얘의 이름이 뭐냐와 어떤 물질의 특성을 이용한 거냐 답이 다르단 말이에요. 알겠어? 자 다시 대답해보자. 천일염에서 순수한 소금 얻기 어떤 물질의 특성을 이용한 방법이야? 용해도. 이 분리 방법의 이름은 뭐야? 재결정. 바닷물에서 식수 얻기 어떤 물질의 특성을 이용했어? 끓는 점. 이 분리 방법의 이름은 증류. 알겠니?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고. 다른 거예요 지금 이게. 알겠어? 문제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 한번 구해보자. 우리 석출량 계산 숙제 해온 거 보니까 나름 잘들 푸셨던데 방법은 똑같아요. 자 1번 뭘 구해? 녹아있는 양. 방법은 똑같아요. 그 다음 2번 녹을 수 있는 양. 그래서 1에서 2를 빼는 건데 녹을 수 있는 양. 물론 녹을 수 있는 양은 냉각 후. 얘는 냉각 전입니다. 항상 똑같아요 이거는. 냉각 전에 녹아있는 양에서 냉각 후에 녹을 수 있는 양을 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숙제로 해오신 석출량 문제들은 얼마의 물에 뭘 얼마 녹여서 냉각했더니 얼마 석출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계산을 한 번 하면 끝나는데요. 분리하는 거는 두 개를 동시에 녹인 다음 온도를 빵 낮추잖아요. 그래서 이걸 두 번 하셔야 돼요. 자 봐봐요. 지금 염화나트륨하고 붕산을 15g씩 녹여놨는데 두 개를 한 번에 계산 못합니다. 자 제가 염화나트륨부터 한번 해볼게요. 염화나트륨 녹아있는 양 얼마? 15g. 이건 알려줬죠. 15g 녹였다고 문제에 콕 집어 알려줬잖아요. 자 그 다음 녹을 수 있는 양 얼마? 녹을 수 있는 양은 냉각 후니까 몇 도로 기준? 20도. 그죠? 냉각 20도로 했습니다. 자 20도 기준 녹을 수 있는 양은 어디서 찾는 거예요? 그래프에서 찾는 거예요. 20도에서 염화나트륨 녹을 수 있는 양 얼마? 35.9. 물 100g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신경 쓸 필요 없고 빼보니까 어때요? 음수가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죠? 석출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음수가 나오면 이건 석출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염화나트륨은 안 되고요. 자 이번엔 붕산. 붕산 녹아있는 양 얼마? 15. 똑같이 15g 녹여놨어요. 2번 녹을 수 있는 양 그래프에서 찾으셔야죠. 20도에서 얼마? 5g. 빼요. 얼마? 10g 석출. 그럼 답은 뭐라고 쓰는 거예요? 붕산 10g 석출.
염화나트륨 안 나오고 붕산만 나오잖아요. 두 개를 섞어놨기 때문에 둘 중에 누가 나오는지까지 써야 돼요. 이 경우는. 알겠죠? 염화나트륨은 안 나오고 붕산 10g 석출. 그러면 붕산만 딱 순수하게 얻을 수 있는 거지. 이해하였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중요한 거 밑줄 칠 거예요. 자, 액체 혼합물 분리할 때 쓰는 이 도구의 이름이 분별 깔때기인데요.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는 섞이지 않으면서 밀도가 달라야 분리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 중에서 분리에 사용한 물질의 특성은 밀도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작은 물질은 위로 뜨고 큰 물질은 가라앉는 거 당연히 알고, 일단 꼭지를 돌려서 아래층을 분리할 때 마개를 열고 분리해야 된다. 마개 닫아 놓으면 안 나와요. 열어놓고 돌려야 쩔쩔쩔쩔 나오는 겁니다. 자, 액체 혼합물 분리하는 예시, 요 표에 별표 3개. 물과 식용유, 간장, 참기름, 물과 에테로, 물과 사이마탄소. 아까 제가 적어드린 기억나죠? 이런 게 분별 깔때기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예요. 근데 이 중에 얘만 사이마탄소가 밑에 깔리고 나머지는 다 물이 밑에 깔려요. 알겠습니까?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 도구의 이름 분별 깔때기 쓸 줄 알아야 돼요. 글씨 틀리지 않고 쓰십시오. 분별 깔때기. 자, 고체 혼합물 분리할 때도 밀도 차이로 분리할 수 있어요. 보이죠? 오래된 달걀, 신선한 달걀 구분하는 거, 좋은 씨와 쭉정이 분리하는 거, 이거 다 소금물 가운데 놓고 밀도가 큰 애 작은 애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고요. 스타이로폼과 모래가 섞여 있을 때 밀도가 큰 모래는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스타이로폼은 떴네요. 자, 고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는 밀도가 두 물질의 중간 정도 되는 액체를 쓰고 두 물질을 녹이지 않는 액체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가라앉고 하나는 뜨게 만들어서 분리해요. 아까 분별 깔때기 쓰는 건 둘 다 액체일 때 쓰는 거고요. 이렇게 고체에 분리할 때는 액체에 넣어서 분리한다는 거지. 이해했어요? 어쨌든 다 밀도 차이를 이용하긴 한 거예요. 밀도 차이를 이용하는 예시 아까 기억납니까? 사금. 모래하고 사금 중에 모래가 물에 쓸려나가죠. 밀도가 작아서. 혈액 분리, 이거 원심 분리. 이거 집어넣고 막 돌리면 이렇게 혈액이 밑에 층과 위에 층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제거할 때 기름이 바닷물 위에 떠요, 가라앉아요? 뜨죠? 그러면 기름이 유출됐을 때 위에 기름이 이렇게 떠 있으니까 이 기름만 싹 걷어내거나 아니면 흡착포라고 해서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를 바닷물 위에 깔면 얘가 기름만 쏙 빨아들여요. 그래서 흡착포만 싹 제거하면 되거든. 기름이 밀도가 작아서 물 위에 뜨는 성질을 이용한 거예요. 알겠죠? 뭐 요런 것들. 자, 그 다음 쭉 넘어가시면 이게 몇 쪽이냐? 잠시만요. 자, 요걸로 봅시다. 용해도차를 이용한 분리 나와요. 용해도차를 이용한 분리에 일단 재결정, 온도에 따른 용해도차를 이용해서 일단 싸그리 뜨거운데 다 녹인 다음 빵 낮추면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 염화나트륨 붕산 아까 계산해봤죠? 둘 중에 누가 석출되는 거야? 붕산,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애가 석출이 되는 거예요. 요거 계산하실 수 있으면 되고, 요 재결정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예시 여기 보이죠? 천일염에서 정제염 얻는 거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일단 천일염을 싸그리 녹인 다음 온도를 빵 낮추면 순수한 소금만 석출되어 나와서 분리할 수 있고, 사탕수수에서 설탕 분리도 마찬가지예요. 사탕수수 즙을 낸 다음 이 즙은 순수한 설탕물이 아니라 안에 여러 가지가 같이 섞여 있거든요. 얘를 갖다가 온도를 낮추면 순수한 설탕만 석출되어 나오고 불순물은 제거되는 이런 형태예요. 외워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 이번에는 끓는 점차를 이용한 분리 증류 되겠습니다. 자, 증류할 때는 끓는 점은 다르고 그 다음 서로 잘 섞일 때 증류를 쓸 수 있어요. 이때 사용하는 물질의 특성을 물어보면 끓는 점이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끓는 점이 낮은 게 먼저 끓어 나오는 거 잊지 마시고 낮은 거부터 끓는 거예요. 물과 에탄올 혼합물 분리할 때 이 그래프 진짜 제가 장단컨대 100% 출제됩니다. 니은 구간에서 에탄올이 나오는데 사실 100% 에탄올이 아니라 물도 조금은 섞여 있어서 주로 에탄올이라고 표현되고, 리을 구간은 완전 그래프가 평행한 것으로 보아 순수하게 물만 남아서 딱 100도에서 끓어 나오는구나 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아까 그
실험 장치죠? 끓임 쪽 집어넣고 끓는 점 먼저 낮은 애가 끓어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장 넘어가시면 원유 분리 있어요. 자 여기에 석유가스 액화석유가스라고도 부릅니다. 제일 위에서 끓는 점 제일 낮은 애가 먼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휘발유 또는 나프타라고 돼 있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를 하나로 묶어놨네요. 요 학습지에 있으면 순서 다 암기하셔야 돼요. 위로 올라갈수록 끓는 점이 낮은 애가 먼저 나오는 거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중요한 건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장치다. 그 다음 전통 소주 만들기가 이거예요. 막걸리에서 에탄올만 쏙 뽑아내는 아까 탁주에서 청주 얻는 거 있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걸리를 끓이면 안에 누구만 끓어나와? 에탄올만 끓어나와. 그 에탄올만 쏙 뽑아서 모아서 냉각시키면 그게 뭐야? 소주야. 이게 전통 소주 만들기예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소주 고리라고 하는 장치를 이용해요. 밑에다가 막걸리 넣고 가열하면 얘가 안에서 에탄올, 알코올만 끓어가지고 기체가 되어 쭉 올라가다가 찬물이 들어있는 뚜껑을 만나면 도로 얘가 차가워가지고 액체로 변해서 똑똑똑똑 떨어져서 여기에 순수하게 알코올만 모이는 형태 이걸 소주골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녹는 점 차이를 이용한 분리도 간혹 나오는데 여러분이 끓는 점 차와 녹는 점 차를 구분을 못하는데 끓는 점 차는 액체에서 기체로 끓여서 분리하는 것이고 녹는 점은 처음에 시작이 고체예요. 고체인데 가열해서 녹인 다음에 먼저 녹는 걸 분리하는 건데 녹는 점 차이를 이용한 분리할 때 여기 암속에 포함되어 있는 금속의 분리 같은 거 예를 들어 금을 얻고 싶어요. 금이 돌 안에 섞여 있는 거야. 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금이 박혀 있어. 금만 쏙 뽑아내고 싶어. 이러면 얘를 불에 넣어서 막 가열을 해요. 둘 중에 녹는 점이 높은 애부터 녹을까 낮은 애부터 녹을까? 낮은 애. 금이 먼저 녹을까요? 돌이 먼저 녹을까요? 돌이 녹아? 금이 녹죠. 금이 녹는 점이 낮아요. 금만 그 안에서 쏙 녹아갖고 먼저 액체가 돼서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액체가 된 금만 모아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건 녹는 점 차이를 이용한 분리지. 고에서 액으로 가는 거니까. 아까 소주 만드는 거는 액에서 기로 가는 거니까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분리고. 구분했어? 좋아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혼합물을 분리할 때 여러분 이거 보여요? 이거 오른쪽에 조그맣게 표가 하나 있어요. 카놀라유는 식용유예요. 식용유. 식용유하고 녹말, 소금, 물이 섞여 있대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어떤 형태일까요 지금? 일단 물이 이렇게 있고 카놀라유는 어디 있게요? 쟤는 식용유니까 어디? 물 위에 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카놀라유예요. 그리고 소금은 어디 있게요? 소금이 가라앉아 있어요? 물에 녹아 있죠, 이 사람들아. 여기 카놀라유는 위에 이렇게 떠 있고요. 소금은 물에 녹아서 눈에 안 보이는 상태고요. 녹말은요. 녹말이야말로 밑에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녹말은 물에 안 녹는 가루거든요. 소금은 물에 잘 녹는 가루지만 녹말은 물에 안 녹는 가루예요. 지금 이 상태예요. 자, 누구부터 분리하면 좋겠어요? 이걸 싹 다 분리하고 싶어요. 누구부터 분리해요? 카놀라유부터. 어떻게? 스포이드로 위에 있는 카놀라유를 싹 빨아들여서 분리해내요. 그래서 카놀라유만 일단 먼저 스포이드로 싹 걷어냅니다. 무슨 차이를 이용해서 카놀라유를 걷어낸 거죠? 이거? 밀도 차이. 위에 떠 있는 애만 지금 걷어낸 거니까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카놀라유 먼저 제거했어요. 자, 그 다음 누구 제거할래요? 그죠? 소금은 지금 물에 녹아있기 때문에 바로 제거할 수가 없지만 녹말은 안 녹고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녹말만 제거할 수 있어요. 안 녹고 밑에 가라앉아 있는 애는 어떻게 제거해요? 거름종이 알아요? 거름종이? 깔때기에 거름종이 이렇게 끼워가지고 밑에다가 비커 받쳐놓고 여기에 녹말과 소금물 섞여 있는 걸 쭉 부으면 누구는 이 깔때기를 통과해서 밑으로 떨어지고 녹말이 거름종이를 뚫고 밑에까지 나오니까 소금물은 밑에까지 나오고 녹말은 못 나오고 여기 걸러서 남는 거죠. 이렇게 걸러내는. 이해했어요? 깔때기에 거름종이에 걸러내시면 돼요. 그러면 거름종이에 걸으면 녹말 가루는 남고 소금물만 거름종이를 통과해서 밑에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차이를 이용한 분리라고 봐야 될까요? 녹말은 잘 안 녹아서 위에 걸러졌고
소금은 물에 잘 녹아서 물과 함께 나왔어. 이것도 용해도예요. 여러분 이게 꼭 뜨거운 물에 녹였다가 빡 차갑게 냉각시켰더니 석출됐다만 용해도가 아니라 녹말은 물에 안 녹지만 그래서 걸러졌지만 소금은 물에 잘 녹아서 안 걸러졌다. 누군 녹고 누군 안 녹는 것도 용해도라고 봐야 돼요. 알겠죠? 얘는 잘 녹고 얘는 안 녹았어. 이것도 용해도예요. 그래서 이것도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걸러낸 거예요. 그럼 일단 녹말도 걸러졌어요. 자 이제 뭐만 남았죠? 이 안에 물하고 소금만 남았어요. 이 물하고 소금은 이제 어떻게 분리해요? 이거는 끓여야죠. 이거는 바닷물에서 식수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이거는 끓이면 누구부터 끓어요? 물부터 끓은 다음 이 수증기를 다시 모아다가 냉각시키면 물과 소금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이건 무슨 점 차이? 끓는 점 차이. 구분했어? 이렇게 순서대로 분리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때 이렇게 순차적으로 분리해서 얘랑 얘를 분리할 때는 무슨 특징을 이용한 건가? 이거 찾을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이 단원의 끝이에요.